안녕하세요. TV 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구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구의 운동, 특히 자전과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91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시작해 볼까요? 매일마다 해가 뜨고 지구가 반복되면서 낮과 밤이 생기죠. 그럼 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길까요? 바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쪽으로 도는 운동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자전축은 뭔가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관통하는 가상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의 각도로 돌게 될까요?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한 바퀴 360도를 회전하게 되죠. 그렇다면 한 시간 동안은 몇 도 회전하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1시간에 약 15도씩 회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도란 각도가 굉장히 작아서 에게 그거밖에 회전 안 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구의 크기를 봤을 때 1시간 동안 15도 움직이는 속력은요. 시속 1300km에 해당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지구와 함께 우린 시속 1300km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구의 자전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북쪽 우주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방향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지구에서 일어나는 별, 그리고 달,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적인 구를 먼저 그리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밤하늘 하늘을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크고 둥근 천체가 천체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둥글고 큰 검은색 그 구 속에 구에 그 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가상적인 구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러한 가상적인 구를 천구라고 합니다. 천구. 그래서 이 천구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요. 별, 달, 태양의 움직임을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천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천구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관통하는 이 선을 우리는 자전축이라고 하죠. 이 자전축 중에서 지구의 북극 쪽을 쭉 연장해서 천구와 만나는 이 지점을 천구의 북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반대로 지구의 남극을 쭉 연장해서 이 지구의 자전축과 천구가 만나는 이 지점은 천구의 남극이 되겠죠. 또 지구의 적도가 있을 텐데요. 이 적도를 쭉 연장을 해서 천구와 만나게 한다면 이때 이 천구와 만나는 이 선은 천구의 적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부터 관측자를 하나 세워 놓을 건데요. 관측자를 여기에다가 크게 그려 넣을게요. 그럼 이 관측자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쭉 연장해서 천구와 만나는 이 면을 지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이 지평면 위쪽에 있는 하늘만 관찰할 수 있죠. 정반대쪽 하늘은 관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관측자를 기준으로 이 관측자의 바로 머리 윗부분을 천정, 정반대쪽을 천저라고 합니다. 이러한 천구의 개념을 이용해서 앞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특히 자전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별의 일주 운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일주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루를 주기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별이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별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느냐?
관측하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움직이는 지구 속에서 별을 바라봤더니 마치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별의 일주 운동인데요. 특히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동에서 서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 왜 하필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될까요? 지구의 자전축을 쭉 연장한 선 위에 북극성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게 되죠. 따라서 다른 별들은 다 움직이는 것처럼 관측이 되지만 자전축에 있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 정가운데 있는 이 별은 뭘까요? 바로 이것은 북극성이 되겠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데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들도 하루에 한 바퀴씩 움직이게 되죠. 이때 별들이 움직이는 방향은요. 북극성이 있는 하늘을 살펴볼게요. 지금 북극성이 있는 하늘은 어느 쪽 하늘인가요? 북쪽 하늘이죠. 북쪽 하늘.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 되겠죠. 그럼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왼쪽은 서쪽이 됩니다. 서쪽. 따라서 별들은 어느 쪽 하늘에서 뜬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별들의 일주 운동 방향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별들이 동에서 서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쭉 달려나갈 때 창밖에 보이는 서 있는 나무들을 관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 움직이는 것은 관측자인 나죠. 내가 앞으로 움직이는데 창밖에 서 있는 나무들이 마치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관측자가 정지된 사물을 봤을 때 그 정지된 사물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관측되는 이러한 운동을 겉보기 운동 또는 상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들이 일주 운동하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데 자전하는 방향은 지구 북쪽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 즉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자전을 하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별은 동에서 서방향으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도별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일주 운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북극지방, 중위도지방, 적도지방이 있습니다. 북극으로 갈수록 점점점 위도값은 커지고요. 적도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위도값은 작아지죠. 그럼 북극에 사는 사람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관측자의 입장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극에 사는 사람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이 지평면 위쪽에 있는 하늘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가요,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실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겉보기 운동인 별의 일주 운동이 나타나죠. 별의 일주 운동 방향은 이것과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방향으로, 동에서 서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별들이 일주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북극에 사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선 북극성은 어디에 있나요? 이 사람 머리 위쪽에 있죠. 왜? 자전축 쪽에 북극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일주운동을 하는데 이때 별들이 지표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별들이 이동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관측자는 어떠한 별들의 일주운동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관측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땅 위쪽의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북극성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북극성은 이 지구 자전축을 쭉 연장한 선 어딘가에 있는데 북극성 굉장히 멀리 있죠. 그것에 비해서 지구 크기는 너무나도 작죠. 따라서 북극성의 별빛은 나란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극성은 요쯤에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관측했을 때 북극성은요, 북쪽 하늘에 이 비스듬한 높이에 떠 있고요. 나머지 별들은 비스듬히 떠올라서
비스듬히 지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의 일주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적도 쪽에 저위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그려봅시다. 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겠네요. 그럼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땅 위쪽의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의 북극성은요. 북극성 굉장히 멀리 있죠. 별빛이 평행하게 비춘다라고 가정을 하면 북극성은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이 땅 쪽에 거의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나머지 별들은 어떻게 일주운동하느냐? 지표면에 수직으로 떠서 수직으로 지는, 수직으로 떠서 수직으로 지는, 수직으로 떠서 수직으로 지는 이러한 모양의 일주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지방의 일주운동을 조금 다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그림을 평면에 나타냈는데요. 고위도 지방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들의 일주운동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평면과 평행한 방향의 일주운동을 관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는 북극성이 북쪽 하늘에 요 위치에 떠 있죠. 그래서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비스듬히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이러한 별들의 운동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위도 지방, 적도와 같은 저위도 지방에서의 일주운동은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수직으로 떠서 지표면에 수직으로 떠서 다시 지표면에 수직으로 지는 이러한 일주운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이 별의 일주운동을 동서남북 각각의 방향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북극성은 북쪽 하늘에 이렇게 떠 있게 되죠. 그리고 모든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과 비스듬히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비스듬히 지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관측자의 입장이 되어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 하늘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럼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별이 누구를 중심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운동을 하죠. 그럼 움직이지 않는 정 가운데에 있는 별은 뭐?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북극성. 그럼 나머지 별들은 회전을 하게 되는데 회전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우리는 지금 북극성이 있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 되겠죠. 그럼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왼쪽은 서쪽이 될 겁니다. 그럼 별은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진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그러면 여기 이 사진에서 본다면 동쪽에서 떠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진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즉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관측자의 입장이 되어서 동쪽 하늘을 바라봅시다.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요. 별들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비스듬히 떠오르죠. 따라서 동쪽 하늘에서는 별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떠오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남쪽 하늘을 바라봅시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요.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지평면과 평행하게 나란하게 움직이는 별의 일주운동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남쪽 하늘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우리는 지금 남쪽 하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서쪽이 되겠죠.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은 동쪽이 될 겁니다. 그럼 별은 어느 쪽에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죠. 그러면 별들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이동할까요?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별들이 움직이는 걸 관측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서쪽 하늘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관측자의 입장에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러한 방향으로 별들이 지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도 지구 자전에 의해 생기는 두 번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도 하루를 주기로 뜨고 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태양과 달의 일주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운동하는 방향은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특히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하루 종일 비추다가 서쪽으로 지게 되면 낮이었다가 밤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태양의 일주운동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밖에도 지구 자전에 의해 어떠한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세 번째 예를 볼까요? 극궤도 탐사 위성,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은요, 북극과 남극을 가로지르면서 같은 궤도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이 인공위성을 관측해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처럼 관측되더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공위성의 궤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변한 것이냐? 그 속에 들어있는 관측자, 즉 지구가 자전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러한 현상을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한 자리에서 출발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그 안에 들어있었던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서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치우쳐지느냐? 인공위성 궤도가 1시간에 15도씩 이동합니다. 실제로는 인공위성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점 서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문제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97쪽 10번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현상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구가 하루를 주기로 계속 반복해서 회전을 하죠. 그럼 하루를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자전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억 볼까요? 밤하늘에 관측되는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 이것을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하죠. 따라서 기억, 자전과 관련 있습니다. 다음 니은 볼까요? 계절에 따라 관측되는 별자리가 다르다. 계절의 변화는 하루를 주기로 하지 않고 1년을 주기로 하죠. 따라서 이것은 자전과 관계가 없고요. 다음 디귿. 하루 동안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하루를 주기로 태양이 일주운동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네요.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다음 리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 변화가 생긴다. 계절 변화는 1년을 주기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자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98쪽 11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주위를 2시간에 한 바퀴씩 도는 인공위성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표면 A 위치에 있는 관측자가 현재 바라본 인공위성은 6시간 뒤에는 어느 쪽으로 몇 도 이동한 위치에서 관측되겠는가? 지금 현재 A가 요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같은 궤도를 돌지만 지구가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죠. 그럼 6시간 뒤에 이 A는 점차 오른쪽으로 나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A 위치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본 인공위성이 6시간 뒤에는 어느 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A의 위치는 점점점 동쪽으로 가겠지만 그 위치에서 바라본 인공위성은 점점점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관측될 겁니다. 따라서 가쪽으로 인공위성이 점점점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시간 뒤에 이동한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지구는 하루에 1시간에 15도씩 자전을 하죠. 그럼 총 6시간 자전을 한다면 인공위성은 얼마? 90도 각도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결된 문제인데요. 12번입니다. 인공위성의 궤도가 점차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왜 이렇게 궤도가 이동을 하나요? 그렇죠? 인공위성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데 그 속에서 관찰하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1번,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지요. 다음 2번,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축이 기울어진 것과 자전하는 현상, 지금 이 상황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3번 볼까요?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가 없지요. 다음 4번, 인공위성이 스스로 궤도를 바꾸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궤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절이 변하게 될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구의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1년 동안 한 바퀴씩 돈다고 해요. 근데 1년은 며칠인가요? 365일이죠. 그리고 한 바퀴 회전하는데 필요한 각은 360도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도씩 공전을 하게 될까요? 계산을 해볼게요. 1년은 365일이고 그리고 365일 동안 360도 회전을 합니다. 그럼 하루 동안 약 몇 도 정도 회전을 하게 될까요? 대략 1도 정도 공전을 하게 됩니다. 에게 1도 굉장히 작네라고 하겠지만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 굉장히 먼 거리를 1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일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지구는 하루에 10만 킬로미터 이상의 시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는 자전도 하면서 동시에 공전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을 살펴보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쪽 우주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전에 의해서,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연주,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현상이죠. 그렇죠?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한 바퀴씩 움직이는 것처럼 관측되는 이유가 뭘까요?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서 1년 후에는 처음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겉보기 운동을 연주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럼 밑에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해가 바로 지고 난 직후 해 질려 서쪽 하늘, 해가 진 하늘은 서쪽 하늘이죠. 서쪽 하늘을 관찰을 했더니 태양은 땅속으로 이미 들어갔고 그 위에 오리온 자리와 쌍둥이 자리가 나란히 있네요. 근데 15일 뒤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가 지고 난 직후 서쪽 하늘을 관찰을 했더니 이번에는 오리온 자리와 쌍둥이 자리가 조금 더 이 서쪽의 지면에 더 가까워졌네요. 15일 뒤에 똑같이 해가 지고 난 직후 서쪽 하늘을 관찰했더니 이제는 오리온 자리와 쌍둥이 자리가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리온 자리와 쌍둥이 자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태양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태양은 점점점 이 두 별자리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두 별자리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죠? 점점점 태양은 별자리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양은 서쪽 하늘로 이미 진 후에요. 그러면 별자리들을 배경으로 했을 때, 별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은
서쪽에서 점점 반대쪽인 동쪽으로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지구가 공전해서 생기는 또 다른 현상을 살펴볼게요. 계절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다양합니다. 그럼 여기에 가운데 태양을 그리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지구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요, 가상적인 하늘, 천구를 쫙 확장해서 여기까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구가 여기 A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은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서 요 사자자리 쪽에서 관측이 되겠죠. 그러면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서에서 동방향으로 공전을 해서 B 위치에 있을 때 이때 이 태양은 어느 쪽? 그렇죠. 이 처녀자리 쪽, 이쪽에서 관측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공전을 해서 지구가 C 쪽에 있다면 이때 이 태양은 천칭자리 쪽에 온 걸 관측할 수 있고요. 점점 더 이동해서 지구가 D 위치에 오게 되면 이때 이 태양은 전갈자리 쪽에서 관측될 겁니다. 그럼 지구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방향이죠. 그렇죠? 이때 태양이 별자리를 움직이고 있는 방향도 반시계 방향이네요. 그렇죠? 서에서 동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별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은 사자자리에 있죠. 그렇다면 이날 밤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뭘까요?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는 쪽 반은 낮이라서 밝지요.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정반대쪽 반은 태양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요 밤인 지역에서 별을 관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별은 태양과 정반대쪽에 있는 물병자리를 더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더 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B 위치에 왔을 때는 이때는 태양은 처녀자리 쪽에 있지만 이날 밤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정반대쪽에 있는 물고기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그날 밤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별자리를 12개 나타냈는데요. 이 12개의 별자리는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나고 있는 길목에 있는 별자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별자리들을요, 태양이 지나는 길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다라고 해서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밖에도 지구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살펴볼까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지구가 공전을 해서 계절이 변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계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지구 자전축이 정 가운데에서부터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이 첫 번째 경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지구가 위치하게 되면 태양빛을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어디냐? 바로 적도입니다. 적도. 우리나라는 적도 윗부분에 있죠.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태양빛이 적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비출 때 북반구에서는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러한 계절을 우리는 봄이라고 하고요. 그럼 지구가 이 위치에서 여기로 이동을 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렸죠? 90도 공전을 했죠. 따라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3개월 지난 후에 90도 공전한 후에 지구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이번에는 태양빛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곳이 적도의 윗부분입니다. 적도의 윗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가 더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받는 거죠. 특히 북반구의 이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이 각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요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에서 받는 태양의 남중고도, 이 높이는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북반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해가 일찍 떠서 늦게 지게 됩니다. 따라서 낮이 밤보다 더 길게 되죠.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강력하게 받으면서 더 오랫동안 받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특히 북반구의 온도는 점점점 올라가겠죠. 따라서 여름이라는 계절은 굉장히 무덥습니다. 북반구에서는요. 그러면 다시 3개월 후에 지구가 이 위치에 왔을 때는요. 봄과 똑같이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은 지구의 적도 부분이고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럼 다시 3개월 지나서 이 위치에 오게 되었을 때는요. 이제는 아까 이 여름과 상황이 정반대가 되죠. 지구의 적도 아래쪽을 더 집중적으로 비추게 됩니다. 그럼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요. 이 우리나라의 이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이 남중 고도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즉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제일 적게 받을 때죠. 거기에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다시 말하면 낮보다 밤의 길이가 더 긴 거죠. 따라서 이 계절은, 겨울이라는 계절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개의 계절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낮과 밤의 길이는 같아지고요.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같습니다. 왜? 태양의 남중 고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다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에 관측자가 서 있습니다. 특히 북반구에 서 있는 관측자네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고요. 이 관측자를 중심으로 태양이 매일마다 뜨고 지고를 반복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태양의 위치가 점점 달라지네요. 이 중에서 춘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춘분이라고 하는 날은 3월 21일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이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3개월 더 지나서 6월 21일경이 되면 이때를 하지라고 하는데 태양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이때는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데 훨씬 일찍 떠서 오랫동안 지구를 비추고 북반구를 비추고 늦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 이것을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이 남중고도의 값이 가장 큽니다. 그럼 다시 3개월 지나서 9월 21일경이 되면 그때를 우리가 추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요.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춘분과 똑같고요. 다시 3개월 뒤에 12월 21일 동지라는 날이 돌아오는데요. 이때는요. 태양이 굉장히 늦게 떠요. 늦게 떠서 일찍 집니다. 그래서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훨씬 더 길게 되죠. 그리고 이때 태양, 관측자, 지평면이 이루는 각도, 이 남중고도는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의 남중고도 그리고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서 계절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지구 공전에 의해서 또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별의 시차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때 이 A 위치에서 이 별을 바라보면요.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 요 지점에 있는 것처럼 관측이 돼요.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지구가 B에 위치하게 되면 똑같은 별을 바라봤을 때 이 별은 마치 움직여서 무수히 많은 별 중에 이 위치에 이동한 것처럼 관측이 돼요. 그럼 다시 A 위치로 오게 되면 별은 여기에, B 위치로 오게 되면 별은 여기에, 이렇게 A-, B-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이것은 별이 실제로 움직여서가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이것을 별의 시차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구 공전에 의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문제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98쪽 13번입니다. 그림은 지구가 공전하는 모습과 태양이 지나는 길에 있는 하늘의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 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지구가 지금 A 위치에 있을 때 여기에서 바라본 태양은 이 무수히 많은 별자리들 중에서 어느 쪽? 그렇죠. 이쪽 황소자리 쪽에서 관측이 됩니다. 따라서 가는 황소자리가 되겠고요. 다음, 이날 밤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는 쪽 반은 낮이죠. 그럼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정반대쪽 반은 밤입니다. 그럼 이 밤인 지역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태양 정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겠죠. 따라서 12월 자리인 전갈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98쪽 15번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전을 하게 되면 계절의 변화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태양의 남중고도가 같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답을 골라볼까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98쪽 16번입니다. 그림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이다.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억. 북반구 지역의 계절은 여름이다. 지금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는요. 태양빛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지구의 적도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 적도 윗부분을 더 많이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럼 이때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나름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의 길이가 밤보다 짧다? 아니죠. 요 위치에 있을 때가 여름이죠. 오히려 낮의 길이가 밤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다음 볼까요? 북반구 지역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달의 특징과 달의 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